약간 위로도 됐고 자신감도 얻게 됐고 2년만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공공기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멘토링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돼서 일단 그게 가장 좋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속기사로서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시던 것들 목록을 쭉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하는 이 내용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자신의 현재 상황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좀 자세하게 경청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속기사 이근옥입니다. 저는 1999년도에 용산구청에서 처음 속기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2006년도에 국회 속기사를 거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속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속기사는 국무회의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발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그리고 18개 부처의 장관들이 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속기사는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여러 후배 속기사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장소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속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오셨을 텐데요. 저 역시 지금 여러분들처럼 속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기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당시 3학년 때 저는 공부에 별다른 소질이 없었고요. 그래서 학업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해서 어느 과를 전공해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대학을 가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전문기술 배워서 취업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가 속기학원 광고 전단지를 갖고 학교에 왔어요. 그 광고 전단지를 보고서 야 이게 뭐냐? 이런 직업도 있냐?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랑 방과 후에 속기학원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었어요. 학원을 방문했더니 그 원장님께서 속기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이제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꼬부랑거리는 이상한 글씨로 빠르게 문장을 막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직업을 삼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엄청난 개성감에 좀 빠져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수필속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지금 이제 키보드 입력 방식 이전에 손으로 직접 문장을 써서 부호화된 문자를 사용해서 문장을 써내려간 다음에 나중에 법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속기를 시작해서 수필 속기와 컴퓨터 속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속기라는 한 종목만 공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속기란 것은 인생의 동아줄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의 속기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2016년도에 대한속기협회에서 발행한 속기계라는 연보에서 제가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글을 통해 제 속기사로서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1998년 23살의 2월 군대를 제대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다시 속기 학원을 찾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속기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필속기 2급 자격증밖에 취득하지 못했고 군대에 있었던 2년 2개월 동안에는 속기 연습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터라 내가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다. 이제 제대까지 했으니 빨리 1급 자격증을 따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학원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학원을 방문하여 원장님께 인사를 하고 다시 속기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군대에 있었던 지난 2년여 동안 속기 기술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제는 컴퓨터 속기 시대니 수필 속기를 버리고 다시 컴퓨터 속기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 하시니 5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착잡했다. 며칠 방황을 하다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그래 다시 속기 공부를 시작해보자 마음을 다잡았다. 군대까지 다녀온 성인이 다시 속기 학원을 가야 하니 부모님한테 학원비 달라고 말할 처지도 아니어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속기 학원에 가서 연습을 하였다. 몇 개월간 밤과 낮이 완전히 바뀌어 생활하니 정신은 다소 멍해 있었지만 일을 하러 가는 시간 버스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 길을 걷는 순간 들려오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까지 머릿속으로 가상의 속기 키보드를 상상하며 입력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였다. 하루 종일 정신이 깨어있는 순간이면 속기만 생각하면서 산 것 같다. 어느 날 원장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용산구청에서 속기사 모집을 하는데 수필 속기사도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서를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일정에 맞춰서 서류 접수를 마치고 드디어 면접을 보는 날이 다가왔다. 수필 속기와 컴퓨터 속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을 면접위원들한테 자신 있게 설명하였다. 그럭저럭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고 합격자 통보 연락을 받았다. 정말 뜰 듯이 기뻤다. 1999년 25살 11월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속기사로 첫 출근을 하였다. 구의회에서는 보통 3, 4명 정도의 속기사들이 근무하는데 업무는 상임위원회, 본회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로 나눌 수 있고 1인 1개 상임위원회 정도의 업무량이 배분된다. 당시 의회 사무국 직원은 18명 정도였는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해서 직장 생활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꿈 같은 시간이었을까? 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간 어느 날 문득 점점 나이가 들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었음에도 처음 입사한 위치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내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런 현실에 만족하며 살기에는 미래도 비전도 없는 만년 9급 공무원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더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2005년 31살 12월에
지금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내년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생각하다가 결심을 했다. 속기라는 직업으로 성공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국회 속기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국회에는 속기사들만 120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큰 조직에 들어갈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2006년 1월 2일 월요일 사무실로 새해 첫 출근을 하자마자 국회 속기사 채용 계획을 인터넷으로 알아보았다. 6월에 원서 접수, 7월에 필기, 실기와 면접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응시 자격으로 나이 제한은 75년생 1월부터 자격증은 컴퓨터 속기 상급 이상 소지자였다. 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다. 국회 속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제한이 딱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다. 나이 제한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 딱 한 번뿐이었다. 그나저나 더 큰 문제는 자격증 제한이 컴퓨터 속기 상급 이상이고 실기 평가 또한 컴퓨터 속기로 평가하는데 아직까지 컴퓨터 속기 자격증을 상급도 따지 못한 상태였다. 앞으로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필기시험 준비와 컴퓨터 속기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선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동영상 수업을 등록하고 컴퓨터 속기 자격증 수험 일정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6개월 동안 필기시험 준비와 컴퓨터 속기 자격증 취득에 정말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 필기시험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그해 6월에 실시된 컴퓨터 속기 국가기술 자격 검정 첫 도전임에도 2급과 1급 자격증을 한꺼번에 취득했다. 평상시에도 속기 키보드로 업무를 하다 보니 자격증 취득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이제 도전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 필기시험은 절대평가로 실시되어 60점 이하 과락만 나오지 않으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기시험은 상대평가로 남들보다 더 잘 쳐야 하고 남들보다 더 정확해야 했다. 속기사에게 있어 가장 자존심이 걸린 평가이고 가장 두려운 평가이기도 하다. 7월에 실시된 필기와 실기 그리고 면접 시험을 연달아서 치르고 도전 6개월 만에 국회 속기사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국회 속기사로서의 의미는 정말 컸다. 직장인으로서는 처음 느껴보는 큰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에 가슴이 뿌듯했다. 속기사 경력 7년차 직장인이지만 마치 첫 직장에 들어간 새로운 느낌까지 들었다.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선배님들에게 업무를 배우고 또 같이 진행하면서 선배님들의 높은 식견과 순간 대응력에 경탄했고 괜히 국회 속기사가 아니구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느껴졌다. 국회 의정기록과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너무 늦은 나이에 입사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이겠지만 7년 전 용산구청을 퇴사한 이유와 비슷한 종류의 고민이었다. 그때 당시 국회 속기사 6급 선배님들의 근무 경력이 대부분 15년 차를 훨씬 넘어갔고 5급 정원이 부족하여 승진이 일반 행정직보다 지체되었다. 그런 상황에 더하여 늦은 나이에 입사한 나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승진과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 나와 같이 국회 사무처에 입사한 동기는
12명이나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거의 띠동갑에 가까운 동기도 있었다. 더군다나 내 위로 7년 차까지 선배들이 내 나이보다 어리거나 동갑의 나이였다. 그러나 늦게 입사했다는 이유로 나이나 속기사 경력의 유무를 떠나서 그분들을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했다. 이런저런 고민과 어지러운 생각만 하던 중 행정자치부에서 속기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도전하자는 판단도 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행정자치부 속기사 모집에 응시한 사실이 국회에 알려지고 만약 내가 불합격한다면 윗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으로 마음을 확실히 잡지 못했지만 기회를 놓쳐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일단 응시원서를 넣었다. 당시 응시자 경쟁률이 30대 1이었는데 용산구의 근무 경력과 국회 사무처 경력이 큰 장점이 되어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이 되고 나니 34살의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또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큰 속기사회 조직에서 작은 속기사회 조직으로 넘어가는 리스크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를 떠나기 전 많은 선배님께서 아쉬움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그 마음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행정자치부로 전입을 하고 국무회의 운영 업무를 맡게 되었다. 국무회의는 정부 최고 심의기구이고 정부 입법 및 국가 중요 정책을 논의한다. 국무회의 운영 업무는 국회 업무와 다소 흡사하고 정부 내 의안, 의사, 기록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무회의에서 접하는 내용은 국가의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국회 속기계에서 제가 실은 글은 여기까지 중략을 하고요. 지금 제일 인상 깊는 게 매 단계마다 그 슬럼프가 있다라는 말이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야지만 이제 자기 한다는 걸 믿는다, 성장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그러면은 저도 진짜 매 순간 슬럼프가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와서 들으니까 다른 분들도 똑같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약간 위로도 됐고 자신감도 얻게 됐고 그리고 빨리 따고 싶다. 자격증. 이거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스피치 해주실 때 이제 그 과정들을 쫙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이제 제가 요즘에 하면서 2년만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속기라는 걸 알고 계시고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더 빠를 때 추천드립니다. 제 관심 분야인 공공기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멘토링이다 보니까 너무 동기부여가 돼서 일단 그게 가장 좋았고요. 이제 의회에서 근무하는 게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물론 거기도 이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좋은 근무 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공부하고 정진해가지고 더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의 한도로 계속 끊임없이 노력했던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속기사로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실력으로. 퇴근도 제때 하고 워라밸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오늘 우리 후배 속기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30여 년간 속기사로서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한 길을 끝까지 걷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속기사가 되고 싶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묵묵히 걸어 나가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서서 미소 지을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